이번에 한국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한국인들은 애정을 표현하는 데 열정적인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인과 사귀게 되면 많은 애정 표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요. 한번 한국 사람을 사귀면 앞으로 일본 사람을 사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50살 정도의 노부부가 사이좋게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다칠까봐 차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사귀어야 할까요? 애정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저는 너무 많으면 거짓말 같고 싫습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도 처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50세의 한국 부부가 사랑에 연호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차의 문을 열어주는 매너를 본 적도 없습니다. 확실히 한국인을 만나면 일본에게 복귀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벌써 결혼을 운운하기에는 이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좋으면 사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장남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장남은 아내를 매우 힘들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친척 일동을 초대하면 아내가 모두 준비하고 시부모와 갈등도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 일동과 사귀는 각오가 없으면 힘들어요. 저는 제과학교에 다니는 여성으로 현재 20살입니다.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클래스에는 3살 위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옆자리에서 이야기에 가던 중에 사이가 좋아져 최근 이성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교제를 원하는 마음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교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장래를 생각해보면 종교나 문화 차이 등 국제결혼에 대한 현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성에 매료된 후부터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상대로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이 어려울까요? 만약 사귀게 된다면 헤어지는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문을 써서 신뢰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상대가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결혼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합이나 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크겠죠. 문화의 차이로부터 일본에서 정중한 것이 한국에서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 습관 등만 따진다면 일본인 상대보다도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교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사귀자마자 결혼할 필요도 없고 우선은 사귀고 그 다음 한국 문화에 친숙해져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리얼하게 만나 스스로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근 한국 쪽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게 있으므로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한 후에 고마워요라든지 이야기가 끝내면 잘 자요라고 하고 마무리하면 연락을 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더 이상 연락이 없어요. 물론 연락이 끊겨도 아침에 10시 정도에 연락이 오거나 시간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만나기 전부터 연락은 매일 하고 있고 처음 만나고 2일째에 오늘부터 사귀지 않겠어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진지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러 가기 전에 머리카락이 젖어 있으면 걱정하고 말려주거나 짐이 무거워지면 들어주거나 신발끈이 풀리면 다시 묶어주거나 정말 친절합니다만 한국 쪽은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리고 한국은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부모님은 사나워서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남편이 한국인이에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한 대화나 마무리 말을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한 사귀는 동안 남성이 여성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머리카락을 말리거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결혼 후에도 사람마다 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 남편은 여전히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또한 남편이 차남이라서 우리는 특별히 고생한 적이 없어요. 장남 오빠의 부인은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다른 가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단지 가족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는 부모님과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부모로서 이국의 땅에 사는 우리 아이를 보면 걱정이 되시겠죠?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과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제 결혼으로 많은 일본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율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인일 때는 잘해주지만 결혼 후에는 표변한다는 뜻이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한국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가족끼리의 결혼입니다. 일본인의 상식과 다르죠. 한국에서는 아내가 타인이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는데요. 따라서 가족에게 이용되는 각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지인 여성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할 자리가 있으면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일본인의 역할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격차가 제일 심한 것이 한국인 남성이고, 중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